자,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설보현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자, 선생님들 저희 7, 8월에 문이 열렸습니다. 와, 사실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하반기가 시작됐습니다. 저희가 5, 6월부터 하반기다 하고 왔지만 진짜 이제 본격적으로 전격의 하반기다. 네, 여기는 말하자면 할까 말까 그만둘까 뭐 이럴 겨를이 없어. 이제부터는 아모르겠고 하는 거다. 로 가셔야 되는 그런 모드입니다. 일병행을 하시던 선생님들께서도 아니면 여러 가지 논문 작업 같이 하시던 선생님들께서도 아니면 교색 나가고 바쁘셨던 선생님들께서도 이제는 빡! 아예 공부의 시기로 들어오셔야 된다. 아시겠죠? 선생님들 우리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 약간 오늘 새벽부터 오는 한 두 사람 제외하고는 할 수 있어요. 이게 일단은 말이에요. 선생님들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무엇보다 해야만 해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항상 진짜 할 수 있을까? 진짜 할 수 있을까? 저도 맨날 이 생각을 하는데요. 그 다음에 꼭 하는 말이 뭐냐면 할 수 있는 게 뭐가 중요해? 그냥 해야 되니까 해야지. 이 생각을 늘 합니다. 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다 보면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보통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준비되면 결혼할게. 준비가 영원히 안 돼요. 그냥 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뭐 준비되면 뭐 하겠다. 이 준비되면 뭐 하는 건 없어요. 만약에 해야겠다고 생각하면 그냥 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사가 될 수 있을까? 그냥 되는 거예요. 거기에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7, 8, 9, 10, 11월은 그런 달입니다. 선생님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해야만 하고 가보도록 하죠. 하나, 둘, 셋! Succeed, achieve, and teach all, teach all, teach all 하러 가겠습니다. 약간 제가 지금 약간 마음에 안 들었어요. 다시 자르고 하고 싶었는데 한 번의 기회가 더 있기 때문에 참습니다. 인강 선생님들도 크게 외쳐주셔야 됩니다. 지금 다 비웃죠? 지금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이것 때문에 못 듣겠는데? 딱 이 생각이 지금 드셨을 거예요. 첫 번째 허들이에요. 근데 나중에 정말 시험 보실 때, 2차 보실 때 선생님들 모르게 계속 외치게 돼 나의 구호가 될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학교 가셔서 매일 아침마다 아이들이랑 조회 시간에 외치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고 2차 실연에서도 외치셨다고 합격하셨습니다. 네, 선생님들 힘을 내서 나아가 보도록 하죠. 하나, 둘, 셋!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합격한다! 나는 해낸다! 다다다다 해내러 가겠습니다. 진짜 해내야만 하고 이제 물러설 데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선생님들 강의도 밀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강의가 밀리면 도미노거든. 예, 그래서 이제는 그러면 시험 보는 날까지도 끝나지 않고 막 이렇게 찝찝하게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마감 시간을 정해놓고 공부하는 거죠. 매주가 마감 시간이에요. 매주 이 과업을 끝내고 가다 보면 정말 시험 날이 되고 그날 시험도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좋습니다. 이제 저희 7, 8월 타겟으로 넘어가게 됐는데 이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교육학은 사실상 가서 쓰고 오는 것은 이 한 장의 문제예요. 한 장의 문제를 우리가 두 장의 답안지에 쓰고 오는 그런 연습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선생님들 5, 6월 커리를 들으신 분들은 느낌이 오셨죠? 우리가 다 외운다고 해서 다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안 외우면 쓸 수 있는 게 없고 그런데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했을 때 뭘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두 장을 쓸 수 있게 해야 되는구나. 한 장의 문제에 대해서 두 장 내에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되셨을 겁니다. 그리고 몰라도 우리가 아는 모든 교육학적 지식을 총동원해서 쓸 수 있는 것, 이제 그러한 능력을 길러가는 것이 지금부터 정말 본격적으로 7, 8, 9, 10, 11월에 우리가 함께 해나가야 될 일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지금의 교육이 역량을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이 교육학 논술을 대하는 것도 혹은 이제 저는 사실상 저희의 수업이 1차 교육학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2차의 이제 선생님들의 면접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시험 보셨던 선생님들께서 교육학 덕분에 2차 잘 봤다는 얘기 많이 해주시고 계시고 이제 그렇게 하는 역량을 기르는 것이 우리의 지금의 가장 최대 과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역량을 어떻게 기를 수 있을 것이냐? 기본적으로 이 교육학에서의 선생님들의 과업을 잘 달성하고 성취하고 합격하시기 위해서는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냐면 핵심 개념을 숙지하는 거죠. 알아야 될 내용. 교육학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들을 정말 깊이 있게 공부하시고 이것들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특히 늘 그런 것은 아니지만 보통
평가 파트나 행정 파트는 정말 모르면 못 쓰는 문제들이 나오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과정에 있어서도 기본적인 키워드를 모르면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다수 많이 출제가 됩니다. 방법이 그래도 우리가 녹여 쓸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는 하지만 어떤 애 예를 들어 조나센이 나오거나 했을 때는 우리가 그 요소를 모르면 또 쓸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교육학적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뿌리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제 그것들을 공부해 가는 것 어떻게 생각하면 수험생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 뭐랄까 평가의 기준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이렇게 나왔을 때 카츠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쩌면 외워서 푸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의 여러 가지 우리의 총 능력을 동원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죠. 이제 그러한 역량들 결국은 그 안에서 적응적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있죠. 결국 적응력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의 토끼를 잡아가는 시간이 이제 7, 8, 90, 11월로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 90, 11월로 감에 따라서 보다 현장 지향적인 문제들이 더 많이 나오고 7, 8에는 이제 그것보다는 핵심 개념적인 숙지와 더불어서 이제 적응적인 문제들을 선생님들이 다루시게 될 것입니다. 자, 선생님들 우리가 이제 그날 정말 시험 날에 가서 얼마나 긴장을 해서 풀겠습니까? 실제 이제 요번에 G스쿨에서 치러졌던 학교 모고를 치신 분들이 약간 그 긴장감을 체험을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 이제 초수로 내가 가봤다 하셔도 예를 들어 관광 시험 가봐서 시험 가본 거지만 이번에 시험 가시면 또 느낌이 되게 다르실 거예요. 왠지 아세요? 이번에 진짜 꼭 붙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난 어차피 떨어질 거야 하고 갔기 때문에 사실 긴장이 안 돼요. 근데 정말 공부를 하고 들어간 사람은 더 많이 긴장이 돼서 어쩌면은 보일 것도 안 보이고 아는 것도 못 쓰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항상 매 공부, 매 시간 지금부터는 어떤 느낌을 가지셔야 되냐면 최대로 그 긴장감을 끌어올려서 공부하실 필요가 있어요. 물론 평온하게 하시는 공부도 되게 좋은데 어쨌든 그날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두고 우리가 그날 우리가 할 수 있는 120%를 달성할 것이라 기대하지 마시고 우리가 있는 능력의 80%를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 말은 뭐죠? 내가 80%를 발휘해도 붙게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긴장되고 진짜 떨리고 안 나던 손에 땀이 나고 하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 감각적으로 동물적으로 우리한테 체득되어 있는 감각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지 그때 없는 능력이 생겨서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늘 제가 이제 그런 얘기 드리는데 차고 넘치게 공부하시고 대비하셔서 그날의 시험을 압도적으로 격파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가는 것이 지금부터 우리가 할 일입니다. 되셨죠? 자, 제가 이제 늘 그런 얘기를 드리죠. 저희가 1년이 12개월이 아니라 사실상 5개의 고개다. 그래서 12번의 달을 넘으면 좀 생각보다 시간이 많은데 보통 12번의 달을 넘는 느낌이 아니라 5개의 고개를 넘는 느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1, 2월에 고개를 넘었고요. 그 다음에 3, 4월에 고개를 넘었고 그 다음에 5, 6월에 고개도 넘었습니다. 이제 정말 본격적인 하반기로 되면서 7, 8, 9, 10, 11월이라고 하는 이제 두 가지의 고개만 남기고 있습니다. 그 초입에 있어요. 근데 선생님들이 시작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딱 시작하는 순간 어떻게 되죠? 벌써 반이 갔고요. 그러고 나면 딱 끝나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한 번 중간 사주에 있는 모고가 있잖아요. 모고 한번 치르고 첨사 받고 나면 또 그 다음에 모고가 와. 그 치르고 나면 그 모고 이제 여기가 끝나죠. 그러면 정말 본격 90, 11월 이 10주를 완성하면 딱 시험 보러 가기 직전이 됩니다. 그럼 시험 보러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제 두 개의 고개만 남긴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타협할 것도 없고 양보할 것도 없고 뒤돌아볼 것도 없고 무조건 앞을 향해 간다. 일병행을 하시던 분들도 다른 무엇을 하시던 분들도 무조건 돌아와서 전적으로 공부하는 모드로 달려드셔야 된다. 아마 이제 이쯤 되면은 어떡하지? 처음부터 1, 2회부터 열심히 하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내가 지금부터 한다고 해서 될까? 내가 너무 시간을 많이 버린 것 같아. 이 생각 드시는 분들 정말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당연히 이제 1년 열심히 하셨던 분들 혹은 그 전부터 열심히 하던 분들에게 경쟁력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내가 그것도 안 해놓고 그 사람보다 더 잘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약간 죄송하지만 도둑놈 신부예요. 하지만 기회는 있다. 기회는 있다. 계속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거 생각하세요. 지금 내가 지치지만 하면 무조건 합격입니다. 지친다는 말은 뭐냐면은 이 흐름에서 완전히 무너져서 뭘 하지 않게 되거나 이제 너무 애쓴 것 같아 하고 내가 그냥 드랍아웃 하는 거예요. 그게 지치는 거예요. 당연히 체력적으로 지치는 거 맞아요. 근데 내가 어느 정도 페이스를 계속 유지해서 가. 그거는 괜찮아요. 쭉 그 내 페이스를 계속 맞춰서 쭉 가는 것은
충분히 괜찮고, 예를 들어 12시간 채우던 사람이 힘이 좀 떨어져서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하는 거 괜찮아요. 그건 떨어진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내가 적정화해가는 거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대로만 하면 무조건 합격입니다. 자, 근데 이제 뒤늦게 이제 진입하시면서 이제부터 정말 열심히 모드로 들어오시는 분들 끝났냐? 아니에요. 지금부터 또 새로운 경주의 시작이에요. 이제 정말 2막이 열렸기 때문에 이 경주를 정말 꽉 채워서 갑자기 12시간, 10시간 가지를 못해요. 쭉 하면서 이제 한 7월 중순 넘어가면서부터는 내가 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달성해서 쭉 채워가시면 그때 이제 저력을 발휘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N수생 선생님들 너무 뒤늦게 발동 걸리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그때의 시험은 그 당해의 나의 몰입도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이전에 했던 거 다 도움이 되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 하는 몰입도가 나의 결정을 짓습니다. 그래서 초수가 붙을까? 재수가 붙을까? N수가 붙을까? 누구에게 더 확률이 높을까? 다 지금 그 생각하실 때가 아니에요. 누가 붙을까가 아니라 내가 붙어야 돼. 초수가 붙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붙어야 되고, 재수가 붙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붙어야 되고, N수가 붙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붙어야 돼요. 아시겠죠? 내가 N수라서 붙는 게 아니고 초수라서 붙는 게 아니고 재수라서 붙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지금부터 누가 열심히 하느냐? 그 사람이 붙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 아이의 형편이 어떠한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를 더 이상 성찰하지 마시고 고무 모드로 돌아오십시오. 지금은 이제 그거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이거를 꽉 잡아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합격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20대가 붙을까, 30대가 붙을까, 40대가 붙을까, 50대가 붙을까 필요가 없어요. 지금부터 열심히 하는 사람이 붙는 거예요. 이거 진짜 확실한 얘기예요. 애기 엄마가 붙을까, 솔로가 붙을까, 연인이 있는 사람이 붙을까, 이제 연애를 시작하는 사람 붙을까, 헤어진 사람이 붙을까, 소용이 없어요. 지금부터 공부하는 사람이 붙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래도 뭐 하나 얘기는 드릴 수 있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던 연애 그만두지 말고 안 하던 연애 시작하지 말자. 이거는 중요해요. 그리고 하던 연애 그만두는 거 어쩔 수 없다 치고 새로운 연애는 시작하지 마세요. 이거 내 의지니까. 아시겠죠? 그것만, 그러니까 스터디 눈빛 교환하지 마시고 공부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제발 책이랑 눈빛 교환하세요. 그것만 하면서 계속 공부해 나가면 누구든지 합격에 이를 수가 있는 것이 이번 싸움이에요. 아시겠어요, 선생님들? 네, 아시겠어요. 네, 좋아요. 자, 그러면 되겠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7, 8월을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 본격적으로 무슨 공부를 어떻게 해야지 합격할 것이냐, 그게 지금 궁금한 거잖아요. 그래요, 선생님들. 우리 1, 2, 3, 4월 다 이제 7, 8월에 왔어요. 7, 8월 선생님들 6월 30일부터 8월 19일이면 끝나요. 이때 한국이가 끝나고 그 다음에 9월 1일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정말 숨 쉴 틈 없이 달리는 거예요. 물론 추석이 있어서 그때는 잠깐 쉴 거예요. 그렇지만 그때 끝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다시 한번 또 힘을 내서 딱 가면 그때 우리가 이제 합격의 문으로 딱 들어가는 거죠. 근데 합격의 문이 갑자기 11월 22일에 열릴 것 같죠? 아니에요. 이거는 완전히 슬로우 모션으로 열리는 문이에요. 지금부터 채워가는 사람에게 조금씩 열려서 그날 들어와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 안 한 사람한테는 열리고 있는 것 같지만 그대로 닫혀있고 그날에 절대 안 열려요. 지금부터 쌓아야지 열리는 것이 합격의 문입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정말 시간과 선생님들의 노력이 합쳐진 그 결과물이지 갑자기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이러는 개념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선생님들 머릿속에 꼭 넣으셔야 됩니다. 되셨죠? 네, 좋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개강을 했죠. 이게 이제 8주를 채워갑니다. 여기 안에서는 저희가 단락별로 영역별로 끊어서 이 영역을 단락별로 끊어서 4점짜리 혹은 3점짜리로 단락 모고를 계속 돌리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루에 한 회차를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개념들을 좀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선생님들은 글을 너무 잘 써요. 기본적으로 서결로 정말 잘 쓰시고 구성 맞추시고 정말 잘하세요. 제가 이번에 이제 전체를 다 열어놓고 모고를 보고 그 다음에 그 G스쿨 학교 빌려서 하는 모고 저희 첨삭을 채점을 직접적으로 해봤었는데 보니까 딱 수업을 들으신 분과 안 들으신 분이 너무너무 눈에 띄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틀만 잡혀서 쓰셔도 기본 이상은 한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우리가 선생님들이 결국 이제 서결론이나 기본적으로 주제 연계 문장에 대해서 충분히 학습을 하셨기 때문에 혹시 안 하셨다고 하시면 우리 서결론 특강과 그다음에 글쓰기 특강이 제공되니까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들을 연습하는 것을 이제 90, 11월에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지금도 많이 해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그 단락 내에서의 15점을 꽉 채우는 그 연습이 7, 8월에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이제 마이너 파트 같은 경우에는 수업 시간 내에서는 구조도하고 문제만 다르게 되고 자세한 설명에 대해서는 우리 5, 6월에 진행했었던 부분은 인강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아마 이제 이번 주에 다 제공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현장에 와서 듣고 싶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7월 10날 마이너 파트 상영일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강 선생님들 와서 들으셔도 되고 인강 선생님들도 와서 들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냥 하루 종일 그 영상 같이 보시면서 쉬는 시간
1시간 10분, 그리고 강의 시간 한 50분 이렇게 해가지고 쭉 하루에 다 들으실 수 있도록 8교시가 제공이 되니까 그때 와서 들으셔도 되고 인강으로 편히 들으셔도 되고 둘 다 들으셔도 됩니다. 되셨죠? 그리고 7월 22일, 8월 19일에 모의고사가 월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절대 빠지지 말고 보시는 가장 핵심적인 모의고사예요. 매달 이제 보실 때 느낌이 굉장히 다르시죠? 그리고 8월 19일은 공개 모고기 때문에 우리 인강 선생님들도 오셔서 보셔도 됩니다. 빠르게 마감되니까 빨리 신청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이거를 해보시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첨삭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전체 세팅 정말 우리 실제 시험처럼 문제가 나가고 그 전에는 다 단락으로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책은 우리 띵 단거나 띵 아니면 그냥 단거나 책 뭘 보셔도 괜찮습니다. 내용은 똑같아요. 여기는 기출이 있고 이건 기출이 없는 거예요. 편한 책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추록은 업로드 드리니까 뭐 작년 책 쓰시는 분들은 그거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파트별로 보면 핵심 테마 모아보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교육 과정, 방법, 평가 이거 있는 부분들은 선생님들이 쭉 이렇게 보시기 좋게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도록 여기만 모아서 제공을 해드리니까 다운 받아 놓으시고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수업은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과정, 방법, 그 다음에 평가, 그 다음에 행정. 어떻죠? 늘 순서가 똑같아요. 과방, 평행, 심 나오고 그 다음에 마이너 파트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너 파트에 대한 내용 설명은 따로 이제 모아서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모의고사 4주차와 8주차 화요일에 있고 직관 기준으로는 당일에 3시에 시험을 봅니다. 시험에 보고 그 수업 다음에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이제 해설 강의는 올라가는데 직강 선생님들은 가능한 남으셔서 들으시길 바라고 인강 선생님들께서도 이 날짜 꼭 확인해 두셨다가 이때 꼭 푸시길 바랍니다. 직강이랑 같은 시간에 문제가 공개가 됩니다. 되셨죠? 자, 이제 저희는 이제 7, 8, 90, 11월에 강의 운영은 크게 이제 이론에 대한 설명과 문제에 대한 해설로 구성이 됩니다. 보통 이론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려요. 그래야지 뒤에 이제 해설할 때 빠르기 때문에 이론 설명이 한 2시간 있고 해설이 한 2시간 있고 이런 식으로 반반 정도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이번에 커리큘럼은 아까도 말씀을 살짝 드린 것 같은데 예습형의 커리큘럼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문제를 풀어보시고 해설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선생님들께서 N수셔서 내가 이론은 굉장히 충분히 잘 알아. 그러시는 경우에는 인강 들으실 때는 이제 해설을 중심으로 들으셔도 괜찮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 아니면 좀 까먹었다. 상반기에 공부 안 하고 다시 시작하는 N수닥 하신 부분들은 아는 것 같아도 꼭 이론 들으시고 해설 들으시는 거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우리가 뭐 나중에 보면 논술할 때도 이런 용어 쓰시는데 교육학은 휘발성이 강하다고 하잖아요. 논술에 쓰시면 안 됩니다. 휘발유도 아니고 휘발성이 강하다 쓰시면 안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많이 까먹는다는 얘기죠. 왜냐면 그만큼 삶에서 자주 떠올리지 않으면 모든 지식들은 사실은 남아있지 않고 사라지게 돼요. 근데 이것을 계속 다지고 기능으로도 듣는 게 계속 우리의 지식 기억을 상기시키고 나중에 쓸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줍니다. 실제 시험 보러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험장에 딱 가면 사실은 시간이 모자라요. 이게 남는 경우들도 있지만 어떨 때는 시간이 모자라서 정말 이렇게 결론 쓸 시간이 없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당황하고 뭔가 새로운 느낌의 뒤통수를 때리기 위한 문제들이 꼭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가 숙지해 놓은 이론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되게 빠르게 넘어가서 정말 자동화 전략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신기성을 발휘해야 되는 부분들에 몰입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죠. 그때 이제 이론이 그런 역할을 도와주고 혹여나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도 추론해서 쓸 수 있는 기틀이 이론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론 설명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해설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때때로 약간 꼬일 때가 있죠. 왜냐하면은 이 뭐 전에 교육과정 문제를 설명을 다 끝냈는데 문제 풀 시간이 없었으면 그게 이제 먼저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한 반반 정도로 구성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해설을 들으시기 전에 반드시 문제를 풀어보셔야 된다. 되셨죠? 그리고 문제를 푸른 다음에 반드시 해설을 보셔야 된다. 답안지만 보아서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뭐 20, 30%도 못 찾아가시는 거예요. 아마 이론 이제 저희가 모의고사 해설을 들으시면 선생님들이 보지 못했던 요소가 문제와 답안지에 있는 경우들을 많이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답에서 연결 과정이 나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됐고 그걸 어떤 식으로 쓰셔야 답인지를 알게 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문제가 개념적으로는 겹칠 수 있지만 똑같이 나오기는 사실상 어려워요. 그래서 이 설명을 들으시면서 다른 주안점이 뭔지를 확인해 가시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된다.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저희 일정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7월, 8월 모의고사와 이제 마이너 특강 상영일 확인하시고 이 마이너 특강 상영일 이제 목요일인데 오실 분들 오시면 됩니다. 9시 반부터 5시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첨삭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첨삭 신청을 그때 다시 한번 얘기 드리겠지만 방법대로 확인하셔서 저희 슬기로운 교육학생활 나눠진 자료 보시면서 찾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내실 때 첨삭은 꼭 한글 타이핑으로 쳐서 올려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꼼꼼하게 이제 첨삭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보통 저는 맞았다 틀렸다 이것만 주기 정말 싫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1,500개 이제 1,486개 채점을 할 때에도 이게 개념이 틀려서 틀렸는지 C 뭐 이렇게 적어주고 아니면은 구체적이 떨어져서 틀렸는지 뭐 S 뭐 이런 식으로 기호를 적어가면서 첨삭을 해드리긴 했어요. 근데 그래도 되게 아쉬운 게 왜 틀렸는지 어떤 부분에 오개념이 있어서 맞게 해야 되는지를 적어드릴 수가 없으니까 되게 아쉽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도 지수쿨 모고 보신 분들은 이제 답안지까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좀 꼼꼼하게 그래도 해드렸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사실 학교 다니면서 받고 싶었었던 코멘트예요. 어디가 왜 틀려서 이게 안 되는 것인지, 고쳐와가 아니라 어디를 고쳐야 되는지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첨삭 한글 파일로 내셔서 메모로 첨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점수를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틀렸고 어떻게 해야 맞게 되는지를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되셨죠? 네, 그런 방식으로 첨삭이 이루어진다 아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카페에서 되게 질의응답을 아주 활발하게 해드리고 있어요. 가능한 즉답 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질문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서 이제 선생님들 께서 이제 등업을 하시는 절차를 저희가 불가피하게 받고 있습니다. 등업 절차 있으니까 꼭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선생님들 등업하시고 선생님 그 신상 정보 올리시는데 그거는 매니저와 저밖에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 걱정하지 마시고 지우지 마십시오. 가끔 지우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강퇴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정보 지우지 마시고 꼭 남겨두셔야지 좋다. 얼마 전에 게시글이 하나 올라갔더라고요. 너무 친절한 카페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친절하게 답변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올려주셔서 저도 너무 감사했고요. 예, 그렇게 항상 선생님께 도움 드리려고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다만 질문하시기 전에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카이브를 지금 구성하고 있어서 수많은 질문이 지금 한 6년째 쌓이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찾아보시면 거의 겹치는 질문들이 있기 때문에 확인하시고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강의 업로드 이제 이루어집니다. 보통 인강 선생님들께는 당일에 오후 6시 이전에 업로드가 됩니다. 이 정도는 거의 라이브 특강 수준이에요. 그래서 저희 거의 실시간으로 올라와줘야 하니까 꼭 선생님들께서 그 주에 강의 지금 시작하셨으면 저희 시작한 1주차의 강의는 그 선생님들 강의 시작한 그 주차에 끝내시는 것으로 하시기를 강추드립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밀리면 그냥 시험으로 가는 날입니다. 그래서 절대 밀리지 마시고 보시길 바래요.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되게 강의 듣는 시간에 혼자 공부하면 되게 많이 할 것처럼 나중에 그 생각이 들어요. 합리화를 하죠. 솔직히 그렇게 공부 못 하잖아요. 예, 강의 말하는 속도가 이렇게 빠르데 이 속도보다 더 빠르게 공부를 혼자 한다고? 제가 보면 이거 불가능합니다. 예, 강의를 들으시면서 과외 선생님이 가서 1대1로 붙어서 30cm 앞에서 저랑 계속 체크당하면서 공부한다고 느낌을 가지시고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예, 제가 또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런데 제 잘 나가는 과외 선생님이었어요. 나 비싸, 아주 비싸. 예, 그리고 애들 공부 성적이 막 팍팍 올려. 내가 수학을 가르쳐서 애들 시험을 잘 보겠다니까. 제가 수학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뭘 안다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뭘 안다고 그쵸? 수학생들이 약간 많이 비웃는 게 지금 느껴져서 약간 부끄럽긴 한데요. 근데 교육학은 제가 지금 몇 년 공부했는데 차마 말하기도 부끄러울 만큼 길게 공부를 했습니다. 아시겠죠? 시키는 대로만 따라오면 할 수 있어. 알겠죠? 예, 그거 기억하시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있어가지고 선생님들 그 교육학 핵심 키워드 어플리케이션으로 퀴즈 보실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2022 개정교육과정 총론도 어플리케이션으로 보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역별 출제 포인트 인출 시험지랑 해설지는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리는데 저희가 지금 7, 8, 90, 11월에 자료는 그 다운로드가 안 되게 막혀져 있습니다. 평가원에서 다운로드를 해나가면 이걸로 막 데이터로 만들어서 다 피하기 때문에 인쇄를 부득이하게 인쇄로만 드리게 된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대신에 출제 포인트 인출 시험지나 해설지는 그렇게까지 그런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들 공부하실 수 있도록 직강에서는 유인물로 제공해드리고 다운로드로 드리고 인강 선생님들도 다운로드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렇게 해야지 가신다는 거 이거 개별 신청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절차가 복잡하진 않지만
신청하시고 확인하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인쇄만 된다는 점, 직강 선생님들은 보통 다 자료로만 간다는 점, 문제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희 기본서에 있었던 인출 문제가 퀴즈로 만들어진 것이고 이제 교육과정 부분이 빈칸돼 있는 부분의 일부가 퀴즈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7, 8월에 나가는 자료를 살짝 공개를 해드리면 핵심 테마 중요 개념 리스트입니다. 이제 모아보기로 해가지고 드리는 부분들 외에 이 자료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중요도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 이제 우리가 만들어져 있는 청킹들 있죠. 이 보실 수 있도록 청킹들이 좀 정리가 되어 있어서 이거 보시면서 선생님들 찾아서 공부하시기가 좋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출을 요거 중심으로 한번 해보셔도 좋고요. 저는 이제 직강 선생님들이든 인강 선생님들이든 문제를 푸시기 전에 그 섹션별로 하잖아요. 전체를 다 복습하고 들어오기 문제를 풀기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아예 문제 접근이 잘 안 된다 하시면 이 한 장으로 한번 복습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제가 자주 내용을 돌려야 된다고 얘기 드리잖아요. 교육학이든 전공이든 매일 조금씩은 무조건 해야지 기억이 유지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어떨 때는 긴 양으로 책을 읽을 수도 있고 아니면 문제를 풀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전공 공부가 많을 때 교육학 공부하기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그럴 때는 이런 한 장으로 돌리시면서 이런 개념이 있었지만 생각하셔도 훨씬 더 기억의 유지가 오래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도는 보통 7, 8, 90에 유사하긴 한데 때때로 좀 바뀌긴 합니다. 하반기 그 마지막에 좀 바뀌기도 해서 일단은 7, 8월 상태는 이렇다 확인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다운로드가 가능하다고 했었던 자료는 이건데요. 출제 포인트, 핵심 테마 출제 포인트 인출 문제입니다. 작년에도 보면은 여기서 출제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뭐 조나센도 그렇고 타일러도 그렇고 평가에서 준거지한 파트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안에서 이제 인출 시험지에서도 충분히 그 답들이 문제가 겹치기 때문에 이걸로 연습해 보시는 거 좋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여기다 예쁘게 쓰실 것도 없고요. 빠르게 쓰시고 이거를 이제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막 이런 식으로 공부를 그냥 이렇게 하시라고 더럽게 찐찐단거나 같은데 더럽게 하시기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마구마구 쓰시라고 드리는 자료니까 편하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하이라이트죠. 영역별 모의고사가 요거 하이라이트인데 이렇게 단락으로 문제가 나갑니다. 그럼 사실 이게 쌍둥이 자료예요. 이거는 문제라고 되어 있는 건 문제 파일이고요. 그 다음에 답안이라고 되어 있는 건 답안 파일이에요. 그래서 11번의 문제의 답은 11번에 있고 그 다음에 12번의 문제의 답은 12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여기 있는 문제하고 지문이 있죠. 그럼 이거를 가지고 선생님들이 문제에 있고 지문이 있어서 이렇게 양쪽에 펴시면서 공부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여기 이제 여유를 둔 거는 저희가 답안지 사용하셔도 되는데 이거 쓰실 때 여기 밑에다 쓰셔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여유를 만들어서 드렸습니다. 여기다 필기하셔도 되고 그리고 직강 선생님들도 포함해서 여기 인쇄를 더 걸어드리는 것은 이제 선생님들이 복습을 하실 때 필기가 되어 있는 자료를 보면 회상만 되죠. 근데 이것이 아예 없는 상태에서 내가 다시 풀 수 있는가의 문제는 이 문제를 새로 봤을 때 실제 처음 받은 문제처럼 보셔야 인출이 더 잘 되거든요. 그래서 새 시험지 보실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90, 11호에도 문제는 2번 정도 인쇄하실 수 있도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친절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 제가 공부를 오래 해봤기 때문이에요. 공부를 오래 해보니까 공부 오래 했을 때는 뭔가 필기가 있을 때랑 없을 때랑 내가 이 문제를 접하는 마인드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늘 새로운 상태에서 답을 찾아가는 선생님들의 도식을 잘 만드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100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되셨죠? 이걸로 자산 증식하지 마시고 제발 잘 쓰세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자료를 드릴 수 있는 게 점점 더 막혀요. 선생님들께서 자율적으로 그러나 챙구성 있게 잘 써주셔야 저도 드리고 싶은 만큼 드릴 수가 있으니까 꼭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필기 노트가 제공이 됩니다. 다만 저희가 1, 2, 3, 4, 5, 6은 그래도 좀 세부적으로 필기 노트를 드렸는데 7, 8, 90, 11월을 약간 어느 수준으로 필기를 드릴지 좀 고민하고 있어요. 약간 너무 제껴지거나 할 것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어쨌든 이제 필기 노트가 나간다는 점. 그래서 수업을 딱 뭐 이렇게 인강 같은 경우에 멈추지 마시고 이제 쭉 들으십시오. 그리고 멈춰야 될 것 같은 경우는 체크해 놓으셨다가 다시 들으시거나 아니면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인강 자꾸 끊으시면 영원히 못 듣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필기 드리니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자료 설명은 드렸고요. 하반기 어떻게 보내야 될지 좀 간략하게 커리큘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격 공부법입니다. 말씀드린 것부터 이제부터 정말 딱 합격을 목표로 향해서 나아가야 되죠. 저희가 늘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저희 정말 깡패 돼야 됩니다. 2차에서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 2차 무너지신 분들을 정말 너무 많이 봤어요.
시간을 많이 보기도 하고 되게 떨리기도 하고 갑자기 정말 잘하던 단소 소리가 아예 안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음악 같은 경우에 정말 아예 새로 하시게 되는 물론 그 다음에 붙으셨습니다만 그런 일도 생기고 최우 선생님도 실기하시다가 갑자기 인대파열 돼가지고 못 하시는 경우도 있고 정말 변수가 너무 많아요.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으시는 분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1차가 높았다는 거예요. 1차가 높았다. 그러니까 1차가 높으면 아무리 많이 깎여도 웬만해서는 넘어갑니다. 웬만해서 넘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수준의 1차 압도적인 합격을 이뤄야 되냐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앞합 말씀드린 거 플러스 12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이실 수 있지만 진짜 있어요. 플러스 12점 받으시는 분들이 진짜 있고 무슨 중간기말처럼 90몇 점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가 막히죠. 근데 우리랑 대단히 다른 사람이 또 그렇지도 않아요. 되게 유사해. 뭐 그게 크게 특이점이 없어요. 근데 목표 지점을 어디로 가지고 있냐가 전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컷을 넘기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컷이 목표였던 사람 치고 컷을 넘는 사람들 제가 거의 못 봤어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제가 아깝게 제가 2차에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보통 2차에서 떨어져서 얘기하시는데 2차에서 떨어진 게 아니에요. 제가 2차를 못해요라고 생각하시지 그게 아니에요. 보통 보면은 순서대로 1차 점수대로 밀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옆에 이제 뒤집어서 붙는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컷 점수가 4점 드는데 붙는 사람이 있어. 그럼 내가 뒤집힌 것 같잖아요. 그런 한두 명이 들어와서 약간의 순서 변동이 생겨 내가 뒤로 밀린 것이지 보통 앞에서의 큰 점수 차이가 있는 분들이 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진짜 거의 없어요. 거의 다 순서대로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 커플 10위부터 해가지고 쭉 컷 점수까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순서대로 해가지고 밑에 있는 분들이 밀리는 거예요. 여기서의 차이는 사실 등락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서 운이 좋아서 여기서 붙는 분들도 있고 여기서 떨어지는 분들도 있지만 그 차이가 내가 2차를 못한 차이가 아니라 사실상 1차 점수의 차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초수 때 붙는 분들을 보면 1차를 붙고 2차에 떨어지는 분들을 보면 되게 어떠냐면 진짜 막 너무 갈아넣어서 했기 때문에 초수에 거기까지 붙은 거예요. 떨어졌기 때문에 딱 그 동력이 끊기고 더 이상 못할 것 같고 이런 느낌 드시거든요. 아까워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더 점수를 팍 치고 올라갔으면 사실은 그 밑에 떨어지지 않는데 그냥 순서대로 받아서 내려온 거예요. 초수에 올라간 것 자체가 놀라운 거예요. 재수 삼수에서 1차 갔는데 또 떨어져서 그것도 아까워할 게 없어요. 아쉽긴 아시죠. 저도 너무 안타까운 건 사실인데 그냥 내가 순서대로 점수 받았구나 생각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의 전략은 이거예요. 무조건 1차 점수를 높인다. 그리고 2차보다 1차는 훨씬 더 변수가 어려워요. 나한테 더 유리한 문제도 있고 불리한 문제도 있겠지만 사실상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내가 공부 안 한 데서 나오기도 하겠죠. 그치만 사실 보면은 공부하는 영역이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어디서만 나온 자료에서 보고 맞추고 이게 보면 제가 보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제 생각은 그래요. 물론 제가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제가 최대한 많이 가르쳐드리고 그 안에 선생님들 그걸 다 소화하셔서 그 안에서 어려움 없이 붙으시기를 원하지만은 다 가만 또 생각해 보면은 가르친다고 다 받아먹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뭐냐면 내가 무슨 자료에 문제가 생기거나 해서 그게 아니라 결국은 유사하게 공부를 하고 유사하게 들어가는데 그 순서를 받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어디에서 문제냐면 이제 제 책임 회피하는 거 아니고 저도 최선을 다하고 저도 늘 결과에 안타까워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거를 다 내 안에서 숙지를 못하면 전공이든 교육학이든 마찬가지로 결과가 좋아지기 어렵다는 거예요. 무조건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이 안에서 소화를 해서 컷을 1차에서 커플 12로 받는 전략을 택하셔야 돼요. 이 말은 아주 지엽적인 걸 보자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을 중심적으로 볼 때 그것만큼은 핵심적으로 무조건 알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가지를 쳐서 나머지를 학습하시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능력을 기반으로 내가 익숙하지 않은 것들이 나와도 볼 수 있도록 써내시는 능력. 전공이든 교육학이든 그 안에서 결판을 보고 나오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무조건 내가 들어가는 시험장은 호랑이 굴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잡아 먹히고 나오느냐 내가 호랑이 가지고 끌고 나오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갑자기 거기서 팍 칼로 이거 없어요. 내가 정말 저력을 다 만들어가서 그날 딱 때려 부셔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커플 시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만드냐? 일단 저는 이제 7, 8 이 시점에 그릿이라는 용어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거 뭐 교육학에서 나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의미 있는 구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grit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the power of passion, 열정의 힘이고, 그러면 perseverance, 이거 뭐냐면 인내, 끈기, 견디는 것의 힘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이제 열정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것에 대한 노력을 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게 열정이 불타오르네 뭐 이거가 되게 사실 제가 보면 어려워요. 근데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기울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이게 저는 열정의 본질이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 안에서 인내라고 하는 것은 그거를 힘들고 괴롭지만 놓치지 않고 잡아가는 일이 이 인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결국 그릿이고, 그것이 사실은 우리를 합격으로 이르게 하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죠. 이 엔젤라 더크워스라는 이제 학자가 이 그릿이라는 개념을 만들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낼 수 있는 열정적인 끈기라고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 내용들을 들어가 보면 결국은 누가 성취하는가에 대한 우리가 해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물론 저는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합격 안 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합격을 안 해도 우리는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잘 살 수 있어요. 특히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도 합격이 안 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뭘 해도 잘할 수 있어요. 다만 이 길이 아닐 수 있는 거지, 다른 무엇을 해도 그것이 전이가 되면서 정말 잘 해내고 잘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이 올해 우리의 성취라고 하는 것을 합격이라고 봤을 때 궁금하잖아요. 누가 합격을 하는가? 나는 안 될 관상인가 궁금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합격을 하는가를 보면 결국 이 성취라는 것에 대해서 이 엔젤라라는 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습득한 기술을 사용했을 때의 결과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재능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재능은 노력을 기울일 때 기술이 향상되는 속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수학적 재능이 되게 높아. 그러면 전공 공부, 수학 전공일 때 수학 공부를 하면서 빠르게 기술이 늘어날 수가 있겠죠. 내가 영어 감각이 되게 높아. 내가 영어 전공이야. 그럼 영어 능력이 되게 빠르게 늘어날 수 있어. 그럼 재능이 없어. 그럼 어때요? 속도가 느릴 뿐이야. 속도가 느릴 뿐이야. 속도가 느린 대신에 어떻게 하면 돼? 기간이 길어지면 능력은 늘어나. 그쵸? 그러면서 이제 다시 보면 여기서 뭐라고 정리를 했냐면은, 기술은 그러면 뭐냐라고 했을 때 재능 곱하기 노력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재능이 높으면 같은 노력을 기울여도 되게 빠르게 재능이 늘겠죠. 그겠죠? 그죠? 기술이 늘겠죠? 그러면서 이제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성취가 기술 곱하기 노력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기술에다가 노력을 곱하게 되면은 성취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대입이라는 개념을 알잖아요. 저희가 다 몰라도 대입이라는 개념을 알죠? 그러니까 대학 입학 말고 집어넣는다는 얘기죠. 예, 기술 곱하기 노력인데 기술 자체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노력 곱하기 재능이라고 얘기를 했어. 이거 여기다 넣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재능 곱하기 노력 곱하기 노력이지. 맞죠? 그러면 이게 뭐가 돼? 재능 곱하기, 이거 어려운데 기억나시나요? 노력의 제곱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생각이 들죠. 내가 능력이 없어. 쟤는 조금만 봐도 잘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해도 안 되지? 저도 이번 주에도 저는 제 재능 없을 때 너무 화가 났어요. 아니 왜냐면 문제가 빡빡빡빡 나왔으면 좋겠는데 어떤 문제는 6시간 동안 진짜 단락 하나가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짜증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안 걸릴 것 같아. 그리고 또 되게 짜증나게 챗GPT 막 아무렇게나 막 만들어내면서 막 끝냈지 막 이래요. 야, 막 내가 지금 제가 챗GPT가 진짜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어떤 사람이든 어떠한 인공지능이든 다 저보다 너무 빨라요. 진짜 저 너무 화가 나요. 그래서 그날 제가 진짜 좀 기분이 안 좋았어요. 막 해도 끝이 안 나요. 지금 나가야 되는 문제가 몇 개인데 똑같은 거 주기는 싫고 선생님들 새로운 문제 늘 접해서 해주고 싶은데 제가 너무 느리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어떡해요? 더 많이 해야지 뭐. 그냥 계속 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씩 쌓이긴 쌓여요. 근데 겁나 느리니까 겁나 짜증나. 재능 있는 것들은 빡빡하겠지. 내가 재능이 그렇게 없나? 그러면 약간 자아분열이 오죠. 됐어, 이런 생각할 때가 아니야. 그냥 어쨌든 하자고 막 이렇게 해요. 근데 나도 약간 울랑말랑한 느낌이 왔나? 됐어, 그런 생각할 때가 아니야. 또 하자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보면 저도 한 8, 9월쯤 되면은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요. 그럼 어떻게 해? 닦아야지. 잠깐 가리잖아. 잠깐 이러면서 이게 해야죠. 울면서 버티는 자에게 길이 납니다. 네.
눈물이 안 난다고 떨어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버티는 자에게 납니다. 왜냐하면 재능보다 강력한 게 우린 뭐라는 걸 알고 있어. 노력이라는 걸 아니까요. 선생님들이 잊지 마세요. 성취는 재능이 영향을 미쳐요. 근데 노력의 제곱으로 영향을 미쳐요. 재능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었었을 것 같아요. 다만 선생님들이 그 영역에 재능이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내가 가진 영역들 중에서는 그 전공을 택하신 거예요. 사실 교사는 자기 전공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전공으로 내가 왔다는 것 자체가 그 부분에 있어서 웬만한 사람들보다는 여기를 높이는 그 중간 지점을 넘어서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재능이라고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에게 재능이 있어요. 다만 여기 안에서 다른 나의 경쟁자들보다 압도적이냐? 그 말은 잘 못하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또한 성장의 관점에서 알고 있죠. 실제적으로 이거는 마인드셋일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성장한다고 생각하면 이 재능 자체가 높아진다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 높아져요. 실제 높아져요. 왜냐면 제가 제 스스로도 어떻게 하냐면 1년 차에 제가 만든 문제 쓸 수가 없고 2년 차에 만든 문제 거들떠 볼 수가 없고 3년 차에 했던 강의는 창피해서 들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계속 늘고 있다는 거예요. 느리고 더디고 잘 못하지만은 계속 이것을 붙들고 있을 때 그 안에서의 성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시작점에도 제가 완전 덜 떨어져 있으면 시작이 안 됐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나도 어렸을 때 꽤나 공부 잘해서 유명했어. 근데 그리고 오래 했어. 잘했고. 그래서 시작을 했지만 그 안에서도 보잘것이 없었잖아요. 제 스스로 저를 봤을 때. 지금 뭐 대단히 그렇지도 않는 거 다 선생님 정말 저는 헐벗고 있는 거에 마찬가지로 그대로 다 아시겠죠. 하지만은 결국은 이 안에서 우리가 크고 작은 스스로의 성장은 이루어 간다는 거잖아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노력의 제곱값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면서 이 노력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다른 공부는 고민은 뭐냐면 어떻게 노력할 것이냐예요. 이제부터 선생님들 다 노력하겠죠. 근데 어떻게 할 것이냐가 선생님들 다르게 합니다. 일단은 가장 쉬운 건 이거예요. 시간을 채우는 거예요. 시간을.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6시간의 문제가 하나씩 나오면 10문제 들으려면 60시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냥 그렇게 시간을 채우면 되는 거예요. 그냥 시간을 채워. 시간을 늘리면 돼요. 마찬가지로 선생님들도 공부를 하시면서 시간을 채우시면 돼요. 너무 내가 재능이 남들보다 없는 거 더 많이 하세요. 하지 않고 못한다고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재능은 여기서 지금의 종료 시점에서 시험 보는 게 아니고 과정 안에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보서 더 많이 되면 돼요. 근데 시간을 붓지 않고 는다는 건 없어요. 모든 것이 마찬가지예요. 뭐든지 시간을 부어야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양치기 하십시오. 선생님 가서 아이들을 양처럼 몰아가니 양치기 목자로 사셔야 되는데 입이 이제 지금부터 뭐 해야 되느냐? 시간의 양을 치세요. 시간을 많이 늘려서 살아가시길 바라고. 그래서 열품타 운영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혼자서 시간 관리 안 되시는 분들 계시면 열품타 들어오셔서 이 안에서 내가 탑 1, 2, 3 찍으려고 노력하시면서 보세요.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계속 고려를 하면서. 왜냐하면 제가 경쟁적으로 가시라는 얘기는 아닌데 그래도 혼자 있는 것보다 다른 사람과 있으면 시너지가 납니다. 그리고 기준이라는 게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기준을 주변 사람으로 잡지 마세요. 특히 이제 선생님들이 스터디를 하다 보면 이제 만약에 N수생이신 경우에 우리 스터디에서 나 빼고 다 붙었다는 경우들 있죠. 그런 경우들 있어요. 그런 분들은 완전 럭키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했던 거를 기억하면서 그 이상 하려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이미 표준 세팅 자체가 합격자의 세팅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 세팅을 맞춰가면 합격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위기가 뭔지 아세요? 주변에 붙은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가장 큰 위기예요. 볼 롤모델이 없어. 어디까지 해야지 붙는지에 대한 표본이 없어. 아시겠죠? 그리고 붙은 다음에 만난 사람의 얘기는 사실상 솔직히 말하면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왜냐면 다 미화가 됐기 때문에 되게 공부를 많이 했다고 얘기하거나 실제 한 것보다 덜 했다고 얘기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본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없다면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주변에 붙은 사람이 없다면 그러면 어떤 영역이든 도서관이든 독서실이든 가서 쭉 보고 그 안에서 제일 열심히 하는 사람을 타겟으로 잡고 그 사람보다 더 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의 태도보다 더 몰입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만약에 내가 오프라인에서 못 찾아. 그럴 수도 있어요. 지역사회에 사람이 없고 공부하는 사람이 없거나 할 경우에는 온라인 안에서 그룹인지 두룸인지 뭐 영상으로 본 사람들이라도 구해서 거기서 보세요. 그래서 그 안에서 탑을 찍으세요. 그러니까 능력으로 탑을 찍는 건 못해요. 하지만 보여주는 시간이나 태도로는 탑 찍을 수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하시면 기본적으로 시간을 채우는 것까지 올 수 있어요. 몇 시간을 채워야 되냐? 제가 좀 이런 말씀 드리기 참 부담스럽지만은 합격자 중 8시간 미만으로 한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8시간은 어떻게든 채우세요. 일병에도 8시간 채울 수 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에 조금 늦게 자요.
되게 많이 잠을 줄이시면 그건 또 좀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튼 6시간은 넘어가면서 8시간까지는 채우려고 노력하시고, 굉장히 우수한 성적을 합격하신 선생님들은 보면은 10시간, 12시간 사이까지 채우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상은 넘어가면 전 저기서 효율적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되게 지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정도 표준을 잡으시면서 만약에 거기에 부족하면 더 채우세요. 어떤 방식이든 10분, 10분씩의 짜투리가 되더라도 그걸 채워서 하시기 바랍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배수까지 활용해서 쓰시는 거예요. 인강 선생님들도 배수, 직강 선생님들도 우리 0.5 배수 있는 거 귀등으로 막 들으시면서 라디오 대신에 뭐 유튜브 틀어놓는 대신에 자기 전에 자장가로라도 들으세요. 그러면 유관자 이렇게 잠드는 거예요. 그게 나와서 써. 그러면 합격이야. 아시겠죠? 예, 거기서 돌리는 게 생각보다 너무나 큽니다. 자, 압도적인 시스템. 여기 시스템 7, 8월 특화입니다. 보세요. 인출 시스템. 제가 인출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정말 1월부터 누차례 드렸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회독하는 공부로는 승부 볼 수 없어요. 지금부터 무조건 꺼내는 공부하셨는데 꺼내는 공부가 지겹고 짜증나고 막 힘들어서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하셔야 돼요. 7, 8, 90, 11월 무조건 꺼내는, 진짜 보기 좋게 꺼내는 인출 연습이 되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요, 핵심 개념 중요도 리스트 있죠. 제가 청킹 담아 드린 거, 아니면은 이제 선생님들 모아서 파일로 드린 거 계속 보시면서 그걸로 먼저 구조화하고 각 내용에 여기 이제 칸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나씩 잡아가면서 이 안에 내용들이 뭐가 있지? 이렇게 하면서 넘어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어 교과중심 교육과정의 조직 유형이야. 그러면 분상, 광용중 하면서 머릿속에 광용중 이렇게 하면서 머릿속에 한번 돌려보시고 그게 맞는지 확인하시고 이런 식으로 옆으로 올리시는 거예요. 그것만 한번 아침에 30분만 해봐도 사실상 한 파트를 돌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 안 나는데 찾아보고 공상 따자가 뭐였죠? 막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찾아보고 그 게시글 올려온 거 제가 완전 빵 터졌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계속 찾아보고 꺼내는 연습을 핵심 개념 중요도 리스트로 한 파트씩 일단 돌리시는 겁니다. 그걸 한 다음에 뭘 하시냐면 영역별 단락 모의고사를 미리 강의 듣기 전에 꼭 풀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 체크하면서 복습을 하시는데 이 사이에는 강의를 열심히 듣는 것이죠. 강의 해설을 하나하나 따라 들으시면서 뭐에서 빠졌는지, 뭐를 모르는지, 내가 어떤 부분을 놓쳤는지를 쓰세요. 그리고 개념적으로 거 쓰시는 것도 중요한데, 예컨대 문제를 똑바로 읽자. 아니면 요구사항을 답변으로 쓰는 거 놓치지 말자. 이런 식으로 내가 문제 풀면서 놓치시는 문제 풀이에서의 포인트 있죠. 그런 거 적어 놓으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사실 패턴이 되게 유사하거든요. 단어 하나하나를 곱씹어 읽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선생님들이 표시하시면서 보시길 바랍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을 체크해 놓으셨다. 그거를 복습하면서 나머지 날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보통 주당 사실은 이게 좀 다른데요. 어떨 때는 15개부터 뭐 몰아서 할 때는 한 30개 이렇게까지 왔다 갔다 합니다. 어쨌든 주당 올라가는 그 주의 거를 다 끝낸다고 보시고 한 단락을 푸는데 12분을 넘기지 마세요. 그러면 쓰는데 8분이고요. 개요를 잡는데 한 3분 정도 잡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 연습을 12분에 딱딱딱 시간을 재어가면서 하시길 바랍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출제 포인트, 핵심 테마 출제 포인트를 완전히 숙지를 하시는 게 필요하겠다 이 얘기를 드리는데, 결국은 이 부분이 뭐냐면 이게 적응과 관련되는 부분이고 이것 자체가 이제 핵심 개념 숙지예요. 그럼 핵심 개념 숙지를 뭘로 할까? 했을 때 그냥 하나 잡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형성평가를 내가 해왔어. 그럼 형성평가를 돌리셔도 되고요. 아니면 아까 드린다고 말씀드린 핵심 테마 인출 시험지 있죠? 그 시험지와 답안지로 돌리셔도 돼요. 아니면 책이 편해 그러면 책을 가지고 돌리셔도 돼요. 뭐 하나를 잡고 돌리시면 됩니다. 내가 그냥 이거를 공부하는 용으로는 신진을 그냥 쓰시면 좋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그거를 이제 꺼낼 때 문제화되어 있는 걸 쓰시겠다고 하면 형성평가나 아니면은 출제 포인트 인출 시험지를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7, 8, 90, 11월을 시작하시는 분들, 여기서 처음 강의를 시작하시고 형성평가 자료가 없으신 분들은 그냥 출제 포인트 인출 시험지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형성평가 1, 2월이나 출제 포인트 인출 시험지 중에 있으시다면 만약에 형성평가 복습을 한 번도 안 돌려서 그럼 그거 한번 돌리시고 여기로 90, 11월 넘어와서 출제 포인트를 90, 11월에 하시고요. 만약에 1, 2, 3, 4도 있고 이게 출제 포인트도 있어요. 그럼 3, 4, 5 형성평가를 돌리시는 게 좋아요. 거기가 더 이제 세부적으로 꼼꼼하게 문제가 나와 있어서 3, 4 형사평가를 돌리시면 좋습니다. 되셨죠? 예, 그런 방식으로 하나를 잡고 걔를 쭉 돌리시면 기본기를 가지고 풀 수 있는 부분들은 제일 잘 풀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가 다 있을 때는 3, 4월 그다음에 1, 2나 출제 포인트 중에서 선택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업을 들으실 때 절대 이렇게 들으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인강 선생님들 이렇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인강 선생님들 정말 저랑 호흡하시면서 진짜 과외 쌤이 와가지고 막 지치지도 않고 계속 떠드는 저 시끄러운 여자 갈 때까지 빨리빨리 대답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무조건 답변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답변 안 하면 안 끝낼 거니까. 아시겠죠? 직강 선생님들께서도 틀릴지를 염려하지 마시고 제발 말하세요.
옆 사람들이 틀려서 너무 창피할까 봐요. 옆 사람은 선생님 신경도 안 써요. 예, 그리고 계속 하시고 틀리잖아요. 그럼 창피하죠. 그래서 그게 기억나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대답하는 문화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이 인강쌤들께서 들어가기 바랍니다. 인강쌤들도 꼭 대답을 하셔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정말 교육학에서 빈틈을 주지 말고 2차까지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2차에서도 선생님들의 교육학 기본기가 선생님들을 잡아갑니다. 되셨죠? 예. 자, 그리고 월말 모의고사를 푸실 때 직강 선생님들은 이제 오니까 무조건 그날 푸는 거예요. 그날 지금 무슨 병원 예약 날짜 이거 없어? 아시겠죠? 예비군 빼고는 다 안 돼. 무조건 다 오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 푸시고 그 다음에 인강 선생님들께서 저희 인강 찍는 실황도 올려놨으니까 시간 재서 푸는 연습하시게 돼요. 저희 몇 분에 풀죠? 55분. 무조건 55분 맞춰서 풀겠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실제 가서 풀 수 있습니다. 이거 밀렸는데 밀리기 금지입니다. 네, 밀리기 금지. 밀리기 절대 금지. 이 강의 언제 시작하든 1주차 강의 1주차에, 2주차 강의 2주차에 다 끝내셔서 8주 완성 끝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자, 저희 스터디 시스템입니다. 스터디 어떻게 할지 고민 많이 하시는데요. 선생님들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스터디 할까 말까 하시면 무조건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대충 하실 분들은 하지 마세요. 네, 대충 하실 분들 하지 마시고 하고 싶은데 내 능력이 부족해서 어떡하지는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다 부족해요. 예, 다 부족해서 같이 채워가는 겁니다. 그 정말 재밌는 게 스터디원 점수 다 똑같이 나온다고 얘기 드렸죠. 예, 19점대, 20점, 뭐 18점대 거의 유사하게 나와요. 결국은 상호 주관성들이 생기기 때문에 같이 늘어가는 것이지 어떤 한 사람만 손해보고 어떤 한 사람 피해보고 이런 구조가 아니에요. 결국 같이 간 상호적으로 가치를 높여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이제 스터디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일단 인강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수업을 수강한 것을 인증하시는 거 강추드립니다. 그래서 인증 스터디만 하셔도 괜찮아요. 인증 스터디만. 그러니까 이 스터디의 목적은 서로 가르치는 것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놓지 않고 끝까지 합격자 발표까지 가는 게 일입니다. 그것만 하면 돼. 예, 그래서 인강 선생님들 특히 수강 인증하시길 바라고 직교 선생님들은 빠지지 마시고 얼굴로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역별 단락모고 예습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걸 풀고 인증하는 겁니다. 혹은 이거를 시간제에서 같이 푸셔도 괜찮아요. 근데 요거 아마 그렇게 맞추시기 힘들 것이기 때문에 요거만 하시는 분들 따로 모으시고 내가 혼자 못 하실 경우에는 안 그럴 경우에는 푼 거를 인증하는 방식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월말 모의고사도 풀고 인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 상호 참석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결국 요것도 세팅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론 다지기와 적응의 역량 다지기 두 가지를 스터디에서 잡아가시면 돼요. 이론 다지기를 하실 때는 뭐냐면은 형성평가나 출제 포인트 인출 문제 중에 하나를 잡아서 보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 8월에 시작하는 사람이 껴있다. 그럼 뭘로 해야 돼요? 출제 포인트 인출 문제로 하시는 거예요. 근데 1, 2, 3, 4 출제 포인트 인출 문제가 다 있어. 형성평가 다 있어. 그러면은 뭘로 하시면 좋아요? 3, 4로 돌리시면 좋아요. 3, 4로 돌리시면 좋겠고 1, 2하고 출제 포인트 인출 문제가 있어. 그때는 이제 선생님들이 편하신 걸로 돌리시면 돼요. 하나 그때 잡으셔서 돌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요거를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출제 포인트 인출 문제를 하실 때는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컨대 동시에 스터디 시간에 다 같이 딱 시간을 재고 한 15분 동안 아는 만큼 빨리 쓰기. 그래서 이거를 그냥 빨리 쓰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하지 말고 서로 묻는 거 이제 하지 말고 이거 막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뭔가 이제 잡아서 문제를 물어볼 때는 형상평가로 물어보시거나 이제 여기 안에서 각각 골라가지고 한 두 문제씩 스터디원끼리 말로 물어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공부를 해나가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단락모고는 이제 풀어 오시잖아요. 각자 풀고 이제 수업 끝나고 만나죠. 그랬을 때에는 여기 안에서 각자 이제 마음에 드는 거 하나씩 골라가지고 요거 문제 내보고 말로 쓰기 한다거나 아니면 그 문제들을 동시에 써보게 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다 한 번씩 더 되새김질 하는 시간으로 스터디를 보내시면은 요거 자체가 이제 굉장히 큰 동력이 되실 겁니다. 되셨죠?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카페에 있는 거 아시고 유튜브 있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이제 인스타도 있어서 혹시 소식들 필요하신 분들 이것으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들,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는 거는 사실 아까 제 말에 따르면 재능이 없어서 하고 있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되게 재밌게 읽었던 논문의 제목이 늘 저 기억에 나서 종종 생각을 하는데요. Even Einstein struggled 예요. 아인슈타인 저 거의 인류 중에 제일 똑똑했다고 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조차 스트러글을 했다는 건데 이거 저스트 트라이랑 또 다른 개념이에요. 트라이 그냥 노력하는 스트러글을 진짜 막 분투하는 거예요. 막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이렇게 안 되지? 하면서 막 분투하는 그런 과정. 진짜 눈물이 흐를 것 같은 그거를 견디는 과정을 스트러글이라고 합니다. 아인슈타인조차도 이것을 견디고 자기의 어떠한 성과물을 내기 위해 성취를 해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정말 분투를 해나갔는데 스스로 재능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건 사실은
너무 오만한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조금하고 잘할 생각한다는 거 사실 교사로서 좀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효율적인 거 좋죠. 근데 저는 공부는 효과적이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효율적인 것의 핵심은 인출 중심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그 효율을 따지려고 노력을 줄이는 것은 제가 봤을 땐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공부는 어떤 방식으로 달성되는지 사실 잘 알기가 어려워요. 근데 조금해서 잘하는 건 어떤 지점을 넘어갈 수는 있어요. 예컨대 이제 선생님들이 와서 얘기하시는 것 중에 교육학 조금 했는데 점수가 잘 나왔어요. 근데 교육학을 몰라서 2차에서 떨어져서 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지점을 넘어가는 데까지 짧은 순간에는 효용성이 있어 보이지만은 결국은 마지막 최종고를 달성하고 좋은 교사가 되어가는 그 과정 안에서는 그 짧은 한두 살 사이에 반드시 뾰록이 납니다. 전공이든 교육학이든 반드시 뾰록이 나요. 아마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 잘 아실 거예요. 저 운동을 잘 못하지만 기본적으로 되게 몸이 정직하잖아요. 전 뇌는 더 정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했던 연습들, 내가 했었던 노력들이 그대로 아로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대충 속이고 넘어갈 수는 없고 그렇게 만만한 과정이 인생은 아닙니다. 시험도 마찬가지고. 선생님들 제가 스트러글하는 모양을 그려달라고 했더니 되게 인상을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너무 재밌는 게 제가 주말에 스터디 위드미를 한번 찍었어요. 선생님들이 요청이 되게 많으셔가지고 근데 너무 인상을 쓰고 있어가지고 그냥 안 올리는 게 낫겠다 싶어서 안 올리기로 했습니다. 저도 스트러글 하고 있더라고요. 이 과정이 선생님들 혼자 가시는 과정이 아닙니다. 저 또한 애쓰고 있고 저만 애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과정 안에 있는 모든 분들이 같이 애쓰고 있어서 저는 한 해 한 해 선생님들이 저의 전우같이 느껴집니다. 아마 선생님들도 그러시길 바랍니다. 혼자 하는 싸움 같고 너무 괴로우시겠지만 절대 놓치지 마시고 혹시 내가 재능이 없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그 이상의 노력으로 같이 부어주시면 그 제곱의 역할을 하잖아요. 그것을 같이 이루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이제 모고를 보시고 뭐 달랑 모고만 보셔도 왜 이것밖에 안 되지? 왜 이것도 못 차렸지? 하나도 접근이 안 되네? 뭐 이런 생각 드실 때가 있을 거예요. 뭐 이거 비단 교육학의 얘기가 아니죠. 전공도 마찬가지인데요. not yet입니다. just not yet이에요. 아직 안 됐었을 뿐이지 이것이 결국은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긴 과정 안에서 롱텀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금 이것을 해나가고 있잖아요. 제가 2고개밖에 안 남았다고 얘기를 드리긴 했지만은 사실은 7월, 8월, 9월, 10월 거의 11월까지 5달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이때는 뭐가 돼도 되는 시기예요. 정말 뭐가 돼도 되는 시기고 3개월에 10kg 빼는 사람들도 있는 시간 아닙니까? 근데 5개월이면 정말 우리가 완전히 바뀔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들을 선생님들 정말 잘 잡아가시길 바라고 반드시 분투하시길 바라고 반드시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열심히 선생님들과 함께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난 예시지만 반드시 어치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감사합니다.